얀 베르통어는 2020년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 당시 다니엘 레비 회장의 시계 선물과 함께 기념사진 한 장만을 남기고 8년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배경이 성대한 고별식을 열지 못한 이유이기는 하나 터. 팀의 다른 선수들이 우승 메달 가득 안고 눈물 지으며 이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여 년 동안 415경기 164골 84도움을 뽑아내며 명실상부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비유럽 선수로는 최초로 팀의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프리미어리그 소위급 자원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구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한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보스만 룰에 의거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토트넘은 임의로 발동할 수 있는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보유했습니다. 당초 양자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손흥민의 인터뷰와 구단 스탠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6일 가라바흐 FK와 2024-25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흥민은 재계약 신청 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재계약 대화를 아직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고 10년 헌신한 만큼 앞으로도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토트넘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신중하기로 정평이 난 손흥민이 공식 석상에서 재계약 이야기를 꺼내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옵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속된 말로 간을 보다가 예기치 못한 반응이 나오니 부랴부랴 움직인 셈입니다.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 또한 토트넘 운영진 의중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28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혹은 2026년 결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구단이 재계약을 망설인다는 증거라며 이적시장 전문가 벤 제이콥스 기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제이콥스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손흥민과 재계약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손흥민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직접 밝힌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24일 토트넘 팬들과 진행한 팬포럼에 참석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팬이 토트넘에서 은퇴할 것 같은지 묻자 미래는 알 수 없다.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팀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다. 언젠가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나를 레전드라고 불러주는 것을 듣고 싶다며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둔 뒤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손흥민은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며 농담하기도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런던으로 돌아간 뒤 그의 상태를 지켜보겠다. 부상이 너무 나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손흥민은 카라바흐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 중 허벅지 통증을 느껴 후반 26분 교체됐고 결국 이번 맨유전에 결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를 놓친 건 지난 2022년 11월 아나골절 부상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맨유 원정에 동행하지 않은 손흥민은 일단 회복과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이탈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축구대표팀에도 큰 악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내달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 4차전에서 이라크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승점 4 한국은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 B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3위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서
선두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내달 4일 유일 리그 페이지 2차전에서 페렌치바로스 원정 7일 EPL 7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원정을 치르며 손흥민의 부상 정도와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축구연맹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앞둔 홍명보 2기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0일 서울 종로의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 4차전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허벅지 통증으로 소속팀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27일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전에서 71분을 뛴 후 후반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고 30일 맨유 원정에 결장했습니다. 손흥민 합류에 대해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는데 본인이 호전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손흥민의 소속팀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시키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이강인, 김민재 등 해외파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황희찬의 선발에 대해 홍 감독은 새로운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팀에서 어려움을 겪던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해 소속팀으로 돌아가 활약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소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지 보고 경기에 어떻게 쓸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A대표팀에 복귀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1월 아시안컵 당시 대회 도중 부상으로 하차했던 김승규가 약 9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아시안컵 후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오현규도 최근 벨기에 무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민규는 202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A대표팀에 뽑혔습니다. 백승호는 3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이후 약 7개월 만에, 배준호는 6월 싱가포르,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하이버니언으로 이적한 뒤 좋은 모습을 보인 미드필더 권혁규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일기 때 선발됐던 18세 K리거 양민혁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10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요르단전을 갖습니다. 이후 15일 오후 8시에는 이라크와 경기도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4차전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오만, 쿠웨이트와 B조에 속했습니다.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합니다. 3, 4위는 2장의 티켓을 놓고 맞붙는 4차 예선으로 향합니다. 5에서 6위는 탈락합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